네, 영인을 손명수입니다. 예, 저는 오늘 장관님 가덕도 공항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가덕도 공항은 우리 동남권 주민들의 아주 오랜 수건 사업이고 또 여야가 합의로 특별법까지 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어야 되고 그 제대로 된 공항이 만들어져서 동남권 지역의 발전에 허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를 한 가지를 좀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 공항에서 제일 중요한 시설은 뭐니 해도 활주로겠죠, 그죠? 네. 비행기가 뜨고 내려야 되니까 일단은. 활주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활주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길게 할 것도 없이 정풍, 헤드윈드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우리말로 맞바람입니다. 항상 비행기는 맞바람을 안고 이륙을 해야 하고 착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기 PPT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로 양력을 받아서 이륙을 할 수가 있고 착륙할 때도 제동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활주로는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이건 그냥 상식입니다. 아이카오 규정이나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나라 공항 비행장 시설 이창정 설치 기준 또 공항 비행장 시설 설계 세부 지침 다 있습니다만은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주 활주로는 주 방향이 부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이게 그냥 상식입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런데 가덕도 지금 공항은 현재 기본 계획이 돼 있고 앞으로 이제 설계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동서 방향으로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과 좀 맞지가 않아서 사실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기본 계획 보고서를 보니까 다음 이렇게 돼 있어요. 동풍이 우세하다. 통상 북서풍이 우세한데 가덕도는 동풍이 우세하다. 그래서 동서 방향의 활주로 배치가 바람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기본 계획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그 용역사에서 참고한 기상청 데이터입니다. 2013년부터 이제 10년치 데이터를 참고했는데 보시면 2013년부터 19년까지 그리고 22년 다 북서 방향이 우세풍입니다. 그런데 20년, 21년 딱 두 해만 동북동이 우세풍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왜 2년치만 왜 다르지? 이렇게 보는 게 상식이겠죠.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이걸로 동풍이 우세풍이라 하고 동서 방향으로 활주로를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기상청에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왜 2년치만 이렇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기상청에서 다시 자료를 보내왔어요. 그때 태풍 마이삭 때문에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잘못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자료가 왔습니다. 다음. 이게 삭제된 데이터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렇게 보시면은 1년 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북서풍, 남동풍 계열로 우세풍이 나옵니다. 이건 그냥 사실은 조금 이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만 남동풍이 좀 불고 나머지 계절은 대부분 북서풍이 우세한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가덕도 지금 그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우세풍 방향이고 지금 현재 기본 계획상 활주로 배치가 보라색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활주로는 측풍이 딱 맞는 활주로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비행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측풍이거든요. 측풍이 제일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풍 방향으로 활주로를 설계를 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행히 아직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독도공항을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성현 서명수 의원님 정말 대단한 걸 지적해 주셔서 굉장히 감탄을 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본 설계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좀 더 스펙을 넓혀서 봐도 기본 계획 방향으로 하는 것이 유사하다라는 또 보고서도 있어서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 기본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넓은 풀의 자료와 좀 더 다양한 전문가들이 검증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꼼꼼한 이거 굉장히 안전에 관련된 문제고 공항은 활주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제대로 된 공항으로 쓸 수가 없어요. 지어놓고 대단한 걸 지적해 주셔서 잘 좀 살펴봐 주시기 꼼꼼히 바랍니다. 살펴서 네,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문제 하나 지적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라고 있습니다. 또 좀 작은 협회긴 합니다. 아시죠? 이게 이제 아파트 소장님들 주로 근무하시는 이 주택관리사들 협회인데요. 최근에 이게 국토일보에 보도가 났는데 직원이 좀 수억 원대 공금 횡령을 한 것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너무나 협회 회계 처리가 부실하다 보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돈에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겼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내부 고발을 좀 했습니다. 다음에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지금까지 400건 정도 지출 결서 중에서 일부 71건만 확인했는데 임원들이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이 약 2억 몇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전부 다 조사하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거 쭉 넘겨주세요.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좀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주택관리사협회가 지금 이게 한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게 사실 협회 회원들이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이 협회에 가입할 때 20만 원씩 내요. 그리고 매년 취업하신 분들은 또 18만 원씩 낸 정말 아주 쌈짓돈을 모아서 만든 협회 돈인데 이렇게 유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에 협회에 대한 감사가 국토부에서 한 번도 없었어요. 장관님 좀 이거 심각한 문제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해당 사건은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협회에서 금천 경찰서에 형사 고발을 해서 형사법적으로 처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 지적하신 저희 부의 지도 감독 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 협회뿐만 아니고 다른 협회들도 사실 필요하면 이런 상황에 회계감사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내부 규정에 따르면은 국토부가 지도감독 권한이 당연히 있고요. 예.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감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감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아까 생활물류법 개정과 관련해서 장관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네.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게 이 택배 하시는 분들의 과로가 사회적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이게 논의가 반복이 되는데 지금 구역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로를 방지하려면 근본적으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수의 한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관님 생활물품 개정하실 때 아까 소비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지금 윤 의원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도대체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이 관점을 좀 바꾸셔가지고 어프로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벤츠 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 PPT 좀 띄워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벤츠를 우리 한국 분들이 유난히 사랑합니다. 지금 보시면 독일 빼고 유럽이나 미국
미국보다도 10,000명당 판매량이 거의 2배예요. 2배. 그리고 특히 그 고급 이 S클래스는 독일에서보다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Honorable Assemblyman, I am aware of that fact, yes. 오케이. 예, 존경하는 의원님, 그 해당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우리 이소영 의원님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로 엄청난 일이 발생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전기차 지금 거의 캐즘을 불러왔습니다. 다음 나중에 같이 통역해 주세요. 그런데 배터리 탑재에 대해서 지금 기망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계속 발표를 하지 않다가 BMW에서 제조사를 하기로 하니까 그 다음날 발표했어요. 자, 여기까지 통역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원님, 공급사와의 비밀 유지 조항과 다른 그 계약적인 그 요건사항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관계 당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 예외를 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배터리 셀에 대해서 구매를 하게 될 때는 저희는 기술력과 품질, 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배터리 셀 공급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시장에 따라서 안전성 내지는 품질에 대해서 전혀 그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스타진스크 벤츠 전기차 개발 총괄이 EQE에 탑재하는 배터리 셀이 CATL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한 개 모델에만 그게 장착이 나머지는 다 파라시스 모델이 배터리가 사용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CATL은 1위 업체고 파라시스는 10위 업체예요. 지금 그런 변명을 듣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이 제조사마저도 BMW가 공개하기 전까지는 공개를 안 하다가 했어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스타진스키의 그 인터뷰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CATL 배터리도 EQ 모델에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스타진스키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만 CATL 배터리만이 EQ 모델에 사용된다는 취지의 답변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한 개 모델에만 적용됐는데 나머지는 파라시스를 적용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요.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자, 미국 플로리다에서 비슷한 화재 사고가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에는 배터리가 CATL 배터리인지 파라시스 배터리인지 거의 질문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재 사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해당 화재 조사 결과의 그 결론이 확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해당되는 그 차량 같은 경우에도 파라시스의 그 배터리 셀이 장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언더커버가 기아 EV9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루미늄 패널로 배터리 셀이 장착된 밑에를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벤츠 EQ E350에는 이렇게 패브릭 소재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게 스크래치가 굉장히 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걸 한 7천만 원 들여서 바꾸라고 한대요. 다음요. 그리고 EQE 350은 승차 감지구로 축간 거리는 길고 최저 지상거는 낮게 설계해서 하부 충격이 굉장히 쉽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 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결국은 청라에서 벤츠 화재 사고로 인해서 아까 이소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5억, 2,800억 작년에 영업이익 난 걸로 알고 있는데 45억 지원한다 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아파트마다 주차로 지금 주민들 간의 분쟁이 생기고 주차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쟁을 벌이고 있고 전기차는 지금 완전히 지금 중고차는 시세가 폭락을 하고 거의 지금 팔리지가 않고 있어요. 거의 60% 70% 지금 판매가 저감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일을 만들었는데 이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벤츠 엄청나게 한국에서
벤츠를 팔아가지고 2,800억씩 벌고 있는데 뭔가 좀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벤츠는 책임감을 좀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자꾸 뭐 조사 결과가 안 나와서 따른다 그리고 기술을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벤츠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한국인 이 벤츠를 사랑하는 한국민들이 벤츠를 사랑한 죄로 지금 전기차 산업이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의원의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사안의 기술적인 특성상 제가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의 엔지니어들은 승객 및 운전자들의 안전과 제품의 품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제품들은 혹독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45건 같은 경우에는 보상의 일환이 아니라 인도적인 지원으로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린 것이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지원이 더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기꺼이 필요한 지원을 더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공포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차 공포증에 대해서 저희도 이것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전기차 공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현재 고객과 미래 고객분들이 저의 차량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수 의원님. 예. 아까 제가 질의 시간에 태풍 마이삭 때문에 고장난 관측소의 관측 데이터에 근거해서 가덕도 공항의 활주로 방향이 결정되었다. 현재까지 그런 중요한 기술적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도읍 의원께서 저의 지적 때문에 혹여 가덕도 공항에 공기가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말씀하셔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아직 설계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데이터를 고장난 데이터가 아니라 제대로 된 데이터를 넣으셔가지고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활주로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 활주로를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지금 발견되었는데 이걸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공항을 지었다가 나중에 다 지어놓고 봤더니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공항을 이용할 수가 없다. 동남권 지역 주민들의 이 오랜 수건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우려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지적을 제가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검토했던 영역사에서 우세풍은 북서풍인데 강풍은 동풍이 우세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250일은 쭉 북서풍인데 어느 날 한 번씩 1시간씩 동풍이 부니까 그 방향으로 활주로를 놓는 게 맞겠습니까? 전 좀 제대로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서 지금 아직 바로잡을 기회가 있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저도 이거를 기상관측소에 물어봐서 정말 어쩌다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설마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간과했다는 것은 지금 발견해서 정말 다행인 겁니다. 그래서 김도읍 의원께서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 오랜 정말 시간 동안 논의가 되었고 이제 여야가 합의로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이 가덕 신공항이 제대로 지어져야 된다. 근데 거기에 첫 단추는 활주로의 방향입니다. 공항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활주로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